하영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재벌가 며느리 30평 아파트 대신 120억 건물주가 된 기막힌 사연.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해맑게 웃는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서하영.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가난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녀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늘 밝고 긍정적이며 매사에 호기심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작은 하영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활력과 웃음을 선사하는 존재였어요. 그녀의 어린 시절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영이의 부모님은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딸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가치를 가르쳐주려 노력했습니다.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요. 덕분에 하영이는 어릴 때부터 올곧은 가치관을 지니고 자랄 수 있었고, 이는 훗날 그녀의 인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하영이에게 낡았지만 소중해 보이는 일기장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영아, 이건 내 할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쓰시던 일기장이란다. 할머니는 늘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 일기장에 담으셨지. 너도 언젠가 너만의 특별하고 빛나는 이야기를 이 안에 채워나가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많은 경험과 감정들을 기록하며 너만의 인생 지도를 그려보렴.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단정하고 힘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자. 좌절은 잠시 멈춰 서는 것일 뿐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란 없다. 그 글귀는 어린 하영이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녀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하영이의 할머니가 물려준 지혜와 용기의 유산이었습니다. 이 일기장을 통해 하영이는 할머니의 삶의 철학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일기장 속 할머니의 메시지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영이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의 명문대에 당당히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고 졸업 후에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대성건설에 입사하게 됩니다. 대성건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유서 깊은 기업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입사를 꿈꾸는 곳이었죠. 하영이는 타고난 성실함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어 입사 5년 만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최연소 팀장 자리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죠. 그녀의 주변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의 의미를 담아 강철 멘탈 혹은 불굴의 서 팀장이라 불렀습니다.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난관을 통해 더 강해지는 하영이의 모습에 모두들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팀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팀 전체의 생산성과 사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영이의 팀은 당시 대성건설의 핵심 사업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녀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밤샘 근무를 밥 먹듯이 하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섬세한 기획력으로 프로젝트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대성건설의 젊은 후계자이자 경영본부장인 강태준을 만나게 됩니다. 태준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지닌 엘리트 사업가였지만 하영이의 뜨거운 열정과 프로젝트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에 점차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밤샘 회의를 거듭하며 프로젝트의 난관들을 헤쳐나갔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 파트너로서의 존경심은 점차 이성적인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신도시에 새롭게 솟아오르는 건물들처럼 견고하고 굳건해 보였습니다. 태준은 하영이에게 듬직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하영이 역시 태준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태준의 어머니이자 대성건설의 실질적인 안방마님인 김 여사는 하영이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대대로 재벌가와 혼인 관계를 맺어온 유서. 깊은 명문가의 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하영이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김 여사의 시선에서 하영이는 그저 보잘것없는 평범한 집안 출신에 불과했습니다. 태준아, 너는 우리 대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는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명예와 품격, 그리고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대한 일이야. 어디 근본도 없이 배경도 없는 애를 감히 우리 집안에 들이려 하느냐. 김 여사의 반대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완고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말들은 하영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하영이의 마음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태준은 그런 어머니의 반대에 맞서 하영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영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김 여사에게 무릎까지 꿇어가며 하영이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들의 굳은 의지와 결심에 결국 김 여사는 못 이기는 척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영이에게 용서할 수 없는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다, 결혼은 허락하마. 하지만 너는 평생 나의 그림자로 살아야 할 것이다. 회사 경영에 관여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명심해라. 너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집안의 재산은 피와 땀으로 이룬 것이니 감히 탐할 생각조차 하지 마라. 마치 매서운 채찍질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김 여사의 차가운 말에도 하영이는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태준과의 변치 않는 사랑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 하나만을 믿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영이에게는 태준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하영이는 태준의 헌신적인 사랑과 굳건한 지지 덕분에 시댁의 냉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녀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며 그녀가 시어머니의 모진 말과 행동에 상처받을 때마다 곁에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 여사의 며느리 사랑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영이를 대놓고 멸시하고 구박했으며 온갖 굳은 일을 시키고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노력하고 배우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하영이는 시어머니의 멸시와 구박에도 굴하지 않고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태준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등살과 압박에 못 이겨 하영이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급기야 회사의 중요한 경영 결정에서도 하영이의 의견을 묻거나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웠던 사랑이 차가운 재로 변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영이는 태준의 변해가는 모습에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치 벼랑 끝에 선심정으로 홀로 밤늦도록 고뇌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인가? 태준 씨, 우리 정말 이렇게까지 변해야만 했을까요? 당신의 사랑은 진정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태준은 이미 그녀의 손을 놓아버린 뒤였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하영이를 향한 애틋함이나 존중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영이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소식은 하영이에게 청천벽력과 같았고 그녀는 그 충격으로 인해 삶의 의지를 잃을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하영이는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 여사는 그런 하영이에게 단 한마디의 위로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식 날 김 여사는 하영이에게 냉정하고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제대로 된 재산 한 푼 모으지 못하고 가셨으니 제사상도 초라하게 차리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쓸데없이 돈 낭비하며 형식적인 절차에 매달리지 마라. 하영이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체할 수 없었지만 슬픔과 망연자실함에 잠겨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물질적인 부자는 아니었지만 하영이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정신적 유산을 남겨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그 모든 가치를 돈으로만 평가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하영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시댁의 횡포를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그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하영이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상자 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건네주었던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 일기장 속에서 하영이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놀라운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찢겨진 듯한 낡은 사진 한 장과 함께 할머니의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녀 하영아, 이 할미가 평생 일구어 남긴 이 귀한 땅을 내가 꼭 찾아주렴. 이곳에 너의 꿈을 심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펼치렴.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너의 미래를 위한 나의 마지막 선물이다. 사진 속에는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듯한 낡은 건물이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주소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소는 다름 아닌 현재 시어머니 김 여사와 태준이 대성건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그 땅이었습니다. 하영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다시 확인해도 틀림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은 단순한 추억의 기록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바꿀 거대한 열쇠였습니다. 하영이는 할머니의 유언을 따라 그 땅의 진정한 소유권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미 대성건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고 복잡하고 난해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대성건설 측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땅을 매입했으며 하영이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할머니의 일기장과 아버지의 유품에서 어렵게 찾아낸 증거들 그리고 오랜 기간 수집한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성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시댁인 대성건설이라는 거대한 기업과 맞서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버거운 일이었지만 할머니의 유언과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영이의 정체성이자 가족의 유산이었으며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하영이는 모든 것을 걸고 법정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 천박하고 파렴치한 년이 어디서 감히 우리 대성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구나. 라며 길길이 날뛰며 하영이를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태준 역시 어머니의 편에 서서 하영이에게 소송을 취하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는 그들의 비난과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일기장에 담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매일 밤 되새기며 밤낮 없이 소송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며 재판에 필요한 모든 증거들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랜 법정 다툼과 치열한 공방 끝에 마침내 하영이는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할머니의 유언에 명시된 내용과 하영이가 제시한 명확하고 압도적인 증거들을 인정하여 해당 땅의 진정한 소유권이 서하영에게 있음을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그 땅은 신도시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당시 시세로 무려 12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땅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낸 하영이에게 내려진 한 줄기 빈과 같았으며 그녀의 피나는 노력과 인내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승소 소식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김 여사와 태준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영이가 이토록 거대하고 값비싼 재산을 상속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하영이를 경멸하고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태주는 뒤늦게 하영이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자신들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원했습니다. 하영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하영이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태준 씨, 이미 너무 늦었어요. 당신은 제가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리고 가장 도움이 필요했을 때 제 손을 놓았잖아요. 그 순간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스스로 이끌어 나갈 차례예요. 당신 없이도 저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심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하영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영이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땅 위에 자신의 이름을 딴 하영 빌딩을 당당하게 세웠습니다. 그 빌딩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할머니의 지혜가 결합된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유언처럼 그곳에 그녀의 꿈을 마음껏 심었습니다. 하영 빌딩은 곧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그녀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이자 120억 가치의 건물주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과 시련을 발판 삼아 굳건히 딛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를 용감하게 헤치고 나아가는 한 척의 돛단배와 같았습니다. 어떤 거대한 시련과 난관이 닥쳐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희망의 항구에 당도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재산 증식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인간 정신의 승리이자 진정한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가 얽힌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하영이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감동적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